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인가요? 서울 대공원 동물원에 좀 다녀왔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약간 선선하긴 하지만은 정말 여름의 폭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오기 전에 다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서 좋은 추억 남기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너무나 좋은 시간을 어제 보냈고 운동도 참 많이 됐던 것 같네요. 자, 이번 한 주 뭐 시장 급락도 있었지만 또 급반등도 나오고 또 금요일은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 속에 미 증시가 간밤 너무나도 또 크게 또 하락을 좀 보여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주말인데요. 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차별화된 시장이고 뭐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지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 말 그대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장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 뭐 6월 시장이 급락을 한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시장을 급락을 시켰고 7월, 8월 그간의 우려가 과도했다. 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그리고 그 둔화가 수치로 표현이 되면서 연준의 이 금리 정책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또 금요일날 미 증시가 빠지는 거는 또 그러한 기대감이 단기적인 파월의 발언 속에서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나온 급락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경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연준의 긴축이 이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건데 이는 다가오는 기업의 실적 장세 즉 역실적 장세를 만들어낼 요인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여파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 종목군들에 집중하는 전략만이 지금 시장에서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뭐 태조 이방원만 계속 수급이 쏠리고 계속 한쪽으로만 쏠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만 가는 이유는 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과거 2018년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5G 즉 인프라 즉 정부의 투자 에 기반해서 그쪽 종목군들만 시장이 급락을 하고 급락을 해도 계속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뭐 차화정 장세라든지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죠. 정부의 투자에 의한 이 산업의 재편 그런 부분들 즉 시장이 안 좋아도 수혜를 받는 섹터 내에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어려운 시장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 말자 라는 걸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잭슨홀 연준 긴축은 지속된다. 시장의 엄포 속 나스닥 급락. 이는 내구재 비중 축소로 저는 필연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반면에 주도 섹터 재매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은 급락이나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간밤 파월은 또 다시 한번 대단히 큰 폭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고금리 유지를 시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번 파월 연설과 지금의 파월의 연설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지난번에도 연준의 고금리 유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이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말 자체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이 너무나 빨리 연준을 예단하고 움직였던 부분 때문에 좀 더 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시장의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다우, 뭐 나스닥, S&P 전부 다 3% 이상의 급락을 좀 보였는데 지금 핵심을 봤을 때 유틸리티 그 다음에 뭐 곡물 쪽 에너지 섹터는 사실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았고 기술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2차전지 섹터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제한적인 하락 정도 나왔을 뿐 나머지는 IT 반도체 경기 소비재 쪽이죠. 이쪽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위기에 만든 종목과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 혹은 인프라 스트럭처 즉 정부의 지출로 움직이는 섹터 등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봐야 되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혼조세 속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양 시장 다 갭 상승 출발 이후에 단기적으로 3일 연속 상승은 통상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장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었고요. 목요일날 시황에서도 일부 현금화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현금화를 했으면 좀 대응하기 수월하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8월 3주차까지 시장은 급락을 이기고 CPI, PPI 그리고 수입 물가 지수 하락까지 인플레이션 둔화에 확인된 지표 영향으로 인해서 그간 우려를 불식시키며 급락의 절반 정도를 반등하며 빠르게 올라왔던 모습이었죠. 여기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전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아왔는데요. 이후 겨울이 다가오며 다시금 급등하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과 유럽 및 중국의 가뭄 이슈 등의 잭슨홀 부담감 등이 시장을 조정을 몰아넣으며 시장이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이 연속되던 가운데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설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까지 고금리 유지한다. 이에 가계와 기업에 일정 부분 고통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조치다 라는 발언과 금리 인상 필요성 제약이니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을 몰고 왔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 보면 연준의 스탠스는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시장은 예단을 해서 내년에 연준이 어느 정도 긴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베팅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온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경기와 상관없는 섹터는 그냥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 부분에서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면은 이 경기 침체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저는 계속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다시금 자,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시장의 하락도 반등도 그리고 금요일 급락도 일련의 과정에 변한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6월의 시장의 하락은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등이 시장을 급락으로 그리고 반등은 그 정도까진 아니야.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좀 올라오니 다시금 기대감 상실 등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으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는 소리는 절대 아닌데요. 흔히 말한 내구재, 소비재 개념을 갖는 기업들은 혹은 산업은 상당 기간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가 아니고 소비주도 아니고 서비스 업종도 아닌 태조 이방원인 것인 것이죠. 파월의 발언 안에 가계와 기업의 일정 부분 고통은 가계의 입장에서 가처분 소득의 축소 속 소비 둔화 이슈가 더 지속될 것이고 더 가속화할 것이란 것을 암시한 것이고 기업은 이러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구재 쪽의 비중 축소와 태조 이방원 섹터 내 옥석을 가려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는 비중 확대 및 스위칭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죠. 경기도 안 좋고 뭔가 투자를 축소해야 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는 또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산업을 또 로봇은 빼놓고 볼 수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매크로적 시황은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부분인데 지금의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 때 시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개인의 소비는 감소될 것이고요. 기업의 투자 또한 감소될 거고 기업의 이익도 계속 축소되는 그렇게 되면 3분기 때 영업이익도 대폭 줄어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지출과 투자가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지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응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기 침체를 정부에서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지 가령
금요일 날 나왔던 중국의 1300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 이 어려운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죠. 일단 시장이 좀 반등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잭슨홀 관련해서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약간 기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상태, 그러니까 차원에서 거의 태조 이방원 계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건데 아마 금요일 날은 그런 종목군들도 어쩔 수 없이 개파락 출발은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이쪽은 여전히 매수로 대응을 해 볼 만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단기 코스닥 21선까지 반등 이후 하락이라 N자 하락 파동 구간임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때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월요일 화요일 매수에 진행을 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네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650조 투자 이슈죠. 650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3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투자 총책과 미팅을 한다. 이때 미팅에서 중소기업인 1000억대 기업이 동반해서 참여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아도 한미글로벌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이제 BHI는 원전 관련주이면서도 사우디 스마트 원전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우디와 연관된 회사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사우디 관련해서 이슈는 제가 볼 때 올해 내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죠. 이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 중동 자금은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자금에 대한 시장의 재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게 중동 국가들이기 때문에 중동발 호재가 저는 시장의 대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본다면은 아마 이 안에서 큰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고요. 원전 관련해서 이집트 3조 수출 이슈가 있었는데 목요일 날 정말 한전 기술이 장 막판에 이상급등한 부분에서 제가 시간에 때 매도를 다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시간에 때 매도를 하고 나서 재료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몰랐어요. 그 이후에 사우디 그러니까 이집트 3조 13년 만에 수출 재료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관련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을 했고요. 금요일날 대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재료 소멸로 봐야 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집트 3조는 우리가 주관한 게 아닙니다. 이 이집트 엘바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따고 국내가 하청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뭐 실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낙수 효과를 끼치는 부분은 아니겠죠. 핵심은 뭐냐? 핵심은 유럽 시장의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쪽에 그러니까 이 전체 풀 패키지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딘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체코, 폴란드, 뭐 사우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국내에서도 원전 새로 건설이 이루어지죠. 이런 부분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원전은 재료 소멸이 아닌 본격적인 재료의 시작이다. 그래서 눌릴 때 다시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시장에서 뭐 빠지든 시장이 오르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 쪽에 좀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은 단기 트레이딩 성격에서 혹은 많이 밀린다면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사는 단기적으로 현대로템에서 계약이 체결이 됐죠. 7조 7천억 계약이 체결이 돼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폐배터리 3일 연속 올랐는데 또 많이 빠진다면 폐배터리는 지속해서 봐야 됩니다. 유럽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나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폐배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극재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2차전지 종목군들 지수 영향에 의해서 금요일날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만 잘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보면 시장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1300조 투자, 도로, 항만, 철도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좀 나왔죠. 일단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오케이, 인프라 투자는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현대두산인프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데, 태양광 기업이라든지 풍력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요?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는 사업에서 저는 일도 수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빗대서 종목을 본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럽의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유럽의 공장들 가동이 잘 안 되죠. 일단 시간외 때 좀 천연가스 이 비료, 그리고 금요일 날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거는 네덜란드 기업과 유럽의 일부 기업이 비료 생산을 감축했다, 공장 가동을 줄였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즉 암모니아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천연가스에 부산물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유럽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종목군들의 상승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 곡물, 해지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네옴시티, 다음 주까지 부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코스닥은 3일 연속 반등을 줬고 21선 근처에서 일단 주중을 받았는데, 이번 파동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보면 좋겠죠.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언저리에서 일정 부분 박스권을 유지하고 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파월 연설은 아마 하루짜리 정도 재료로 시장에서, 하루 길면 이틀 정도 재료로 시장에서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비록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밑에 구간, 아래 구간에 이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많이 있죠.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좀 빠지게 되더라도 너무 우려는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부터 LG에너지솔루션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LG에너지솔루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코스피 안에서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박스권을 유지하더라도 계속 움직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과 비슷해요. 현대중공업도 이런 거에서 돌파시키고 이렇게 신고가 만들고 박스를 만드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성격에서 2차전지 셀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만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고점 구간에서 약간 좀 버벅거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딱히 메리트는 많이 못 느끼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밀렸을 때, 종목이 많이 밀렸을 때 한번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자, 에코프로가 좀 밀렸는데요. 이 하단, 이 박스를 돌파한 이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여기서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하단 구간에서 이 구간 뭐 10만원 라운드 피겨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일하이텍 페베터리죠. 금요일날 일단 목요일날 도치 캔들을 만들어주고 일단 한 차례 뭐 반등 줬는데,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금요일날 저는 많은 종목을 매매를 좀 하지 않아서 성일하이텍을 조금 매매를 좀 했었고요. 금요일날 성일하이텍을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좀 모아서 반등할 때 직전 고점 언저리에 좀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뭐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한 3% 정도 비중 좀 들어가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일하이텍도 어디가 돌파가 되고 어디가 의미 있는 자리인지만 체크만 해둬도 추후에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최근에 거래대금도 많이 터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 세비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밀렸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밀리면 이 하단에서 공모가 대비 4배가 올라와 있어서 좀 많이 밀리면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 보고, 지금 최근에는 미래 나노텍이 리튬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좀 다소 좀 높아 보여서, 많이 밀리면 밑에서 보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원전 좀 볼게요. 한전기술 시간 외에서 저는 매도를 하고, 금요일 날은 사실 이쪽 종목군들은 거의 공략을 좀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일단 우선적으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한 구간이 이 자리죠. 근데 또 빼버릴 수도 있어서 일단 73,000원 에서 4,000원 라인 지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73,000원하고 4,000원 라인만 지지만 해주면, 네, 이 구간에서 또 라인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금요일날 일부 차익 매도를 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는 게 23,000원 구간까지 일단 올라와서 차익 매도를 좀 했고요. 가장 좋은 구간은 저는 이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왔다가 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폭이 좀 깊다 싶으면, 네,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좀 끌고 가시면 저는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BHI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의 성격에서 봐야 되는 자리지 않나, 보유자 성격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밀린다면 21선 근처에서, 네, 또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진파워라든지 오르비텍이라든지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군들 있죠. 또 내려오면 이 하단 구간들, 이 장기평선과 붙어있는 이 하단 구간에서는 비중 확대로 매수로 충분히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 구간들 오르비텍, 그 다음에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원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서, 네, 자리만 온다면 좋은 위치에서 매수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 시장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됐던 게 이제 네옴시티죠. 먼저 대장주인 현대건설, 네옴시티 대장으로 사실 그 목요일날 나왔던 이 음봉매집 성격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강하게 좀 올라온 것 같고요. 기관 쪽이 특히 많이 사고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은 좀 무겁고, 한미글로벌을 사실 목요일날 회원님들한테 음봉매집 성격이다, 그래서 13,700원에 좀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부 회원님들 잡으신 분들도 있고 못 잡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매도를 너무 빠르게 좀 드려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자리 때 올라갈 때 다 매도를 시켜버렸고, 여기서 이제 눌림 때 매수하자 했는데 눌림이 안 오는 바람에 사실 저도 매매가 많이 꼬였습니다. 매매가 많이 꼬여서 상따까지는 못했고요. 상따까지는 못했고,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이때 고점에 한 5% 정도 되는데 분할 매도 하고, 여기에서 상따 들어가다가 놓치고 단 한 번을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은 저희는 매매를 좀 했었고요. 일단 한미글로벌이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낮는데,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미팅에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면 신고가 영역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이 저항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장이 급락해서 출발해서 이 종목도 갭을 안 뜬다 하면 아마 시가에 따라붙으려고 하는 매물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한가 간 이후에 갭이 높지 않는다면 좀 밀렸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금요일날 세아 특수강이라는 종목, 세아 특수강이라는 종목이 뜬금없이 이제 이 이슈를 좀 만들었죠. 어떤 이슈냐면 이제 현지 세아 특수강이 아람코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수주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이슈로 만들었는데요. 평소에 거래 대금이 너무 없는 종목이라 사실 이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VI 걸렸을 때 좀 들어갔고, 이거는 도저히 이거 추천을 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좀 6%대 반등이 나와서 저는 한 4%, 5% 정도 일단 먹고 나왔는데, 저는 상한가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 종목도 일단은 이제 아람코와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많이 없죠. 그래서 사우디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유심 전부 다 신고가 영역인데요. 지금의 재료가 뭐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올랐다가 또 밀리겠죠. 아마 내려온다면 다시 좋은 자리에서 제 매수 성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종목군들 볼게요. 일단 수소 먼저 보면 카페에다가 제가 수소 이야기를 좀 빼놨는데, 수소 같은 경우가 아직 덜 올라간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12월 달에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좀 움직이는 성격이 있다 보여집니다. 두산 퓨어셀은 좀 무거워서 대만 퓨어셀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월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제가 가지고 있던 물량은 저는 전부 다 매도 의견을 44,000원에 드렸고요. 저도 44,000원에 매도를 좀 했고, 좀 내려온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려온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수소 종목군들은 아직은 막 두각을 뿜어내는 종목이 없는데, 일단 EM 코리아가 사우디 아람코의 수소 지금 수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아람코 관련된 사우디 관련된 수소 종목으로는 EM 코리아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 엮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그냥 국내 부분에서는 범한 퓨어스를 봐야 되고요. 사우디와 연결된 수소 인프라는 EM 코리아가 지금 현재 수출을 진행했던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EM 코리아는 사우디로 엮인다 정도를 미리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솔루션, 태양광 시장 빠지든 오르든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게 하나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높은데요, 사상 최고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좀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부담은 되는 위치인데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계속 좀 올라오고 있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뭐 신성 ENG라든지 금요일날 좀 급등했던 종목군들 추격 매수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종목군들은 움직인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새로 바닥에 거래가 들어온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있죠. 그간 중국의 판매가 좀 둔화되면서 실적적으로 조금 밀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가운데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 들어온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도 두산 인프라코라는 종목이 한 번씩 돈이 들어올 때는 좀 시원하게 들어오고 눌렸다가도 항상 반등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렸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서 뭐 단기적으로 시세 내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두산 인프라코어다. 근데 바닥에서 오랜만에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장기 평선까지 눌린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무난할 것 같네요.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추석 전까지만 무료로 2주 연장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